안녕하세요. 오늘 생성 모델 튜닝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오버뷰입니다. 사실 좀 얇게 발표를 좀 할 것 같고요. 작년에는 그 검색 관련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근데 1년, 그러니까 작년 랭콘이 그런 이야기 좀 했었는데 1년 만에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늘 약간의 좀 자신감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좀 얇고 쉽게 좀 초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예전에 뭐 네이버에도 좀 있었고 토스에도 좀 있었고 한번 창업도 했었고 이번에 또 회사 하나 좀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표로 있고요. 네, 지금 보면 아마죠. LMA가 공개되니까 딱 1년하고 조금 더 지났습니다. 작년 2월 25일이었으니까 1년이 조금 더 지났고 요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뭔가 사건이 있을 거라 생각이 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 봤을 때 좀 느리네. 네, 이거는 제가 지금 허깅페이스 모델을 하나 본 건데요. 저걸 필터를 좀 이렇게 2만 개만 나왔고 지금 한 50만 개 정도 모델이 있더라. 그래서 뭐 개인들이 튜닝을 한 것도 있고 뭐 기업도 있고요. 뭐 텍스트뿐만 아니라 비디오, 이미지, 음악 모든 게 다 있긴 하지만 LMM에 대한 튜닝과 이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들 굉장히 뜨거운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거 트래킹하기가 되게 어려울 정도인 것 같아요. 최근에 뭐 구글에서도 모델 발표했고 어떤 뭐 그런 모델의 기출 사고 이런 것부터 해서 되게 많은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왜 튜닝을 할까요? 네. 작년에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런 얘기 별로 안 했었는데 이건 저희 예시를 하나 들고 온 건데 지금 사실 너무 좋은 모델들 많이 나와서 될 수도 있어요. 참고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캐릭터 모양 김밥을 하나 만든 스시를 만든다. 여기에는 디테일을 얼마나 자연어로 많이 지시를 할 수 있을까요? 멀티모델이라고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모델의 좀 어떤 캐파시티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의도를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어떤 태스크를 해결하려면 생성을 하려면 튜닝이 필요하더라. 이게 사실 시장에 좀 많은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샷으로 잘 안 되는 것들, 퓨샷으로 좀 어려운 것들, 제로샷으로 잘 안 될 것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모델에 반영하고 투영하기 위해서 혹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튜닝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 이게 좀 제가 느끼는 생각이고요. 이건 여기 계신 그 정환님이 공개해주신 참고로 고등학생이시더라고 저 몰랐습니다. 키토라는데 그 한국어 버전 모델 튜닝한 모델을 보면 어떤 모델의 결과물 스타일 혹은 어투, 어체 그러니까 제어에 좀 관련된 부분이죠.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튜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키우는 강아지입니다. 아리라는 강아지고요. 이 강아지를 가지고 왼쪽은 원본이고 오른쪽은 스테이블 디퓨전을 가지고 파인 튜닝해서 생성한 이미지예요. 그래서 모델가 원하는 대상을 학습하고 싶을 때 튜닝할 수 있겠죠. 이거는 또 그걸 이미지로 영상으로 생성한 건데 뭐 짧은 쇼츠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어떤 모델의 의도를 주고 투영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것도 이게 한국어 챗봇 아레나죠. 보면 생성 모델이 활용한 되게 여러 용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도메인마다 다를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뭐 회사나 사업체나 여러 이유로 인해서 오픈 API를 쓸 수도 없다거나 혹은 꼭 내부의 격리 환경이 필요하다거나 되게 많은 니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많은 대기업들이 그리고 대기업 아니더라도 많은 오픈소스가 공유가 되고 있고 이게 시장 기여를 하면서 정말 튜닝의 시대로 많이 왔다. 그리고 이번에 주제이기도 하죠.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이건 제가 작년에 잠깐 뵀던 요 프레이즈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생성 시대를 맞이한 개인의 이야기다. 이것도 되게 좀 저한테 감명 깊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런 게 가능해진 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뭐 작년만 해도 이런 생성 AI 대기업이 다 가지고 갈 거고 오픈소스처럼 기여할 수 없을 것이며 비용의 문제가 있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너도 나도 튜닝을 할 수 있다. 혹은 결과물을 내거나 뭐 우리가 오픈 AI를 이겼다. 우리가 구글을 이겼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으시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좀 보겠습니다. 주요 사건들 중 가장 큰 거는 이거 잠시만요. 뭐 이런 타네. 이건 하이퍼글로바 쪽라고 이제 네이버에서 발표한 논문에 보면 몇 가지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인컨텍스트 러닝 그러니까
이 문맥 안에서 이 개념을 배워서 바로 사용하는 개념. 사실 LMM이나 생성형 모델의 가장 좀 기초가 되는 중요한 능력 중 하나죠. 이게 보면 갑자기 생겼습니다. 갑자기 생겼고 한 11년쯤 어딘가 언저리에서 그 정도 모델이 너무 갑자기 생겼으며 또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논문에서는 정말 클린하고 깨끗하게 정제된 데이터가 아니라 블로그, 그런 댓글 이런 데이터를 첨가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데이터 안 생각했던 데이터들이 학습이 되면서 갑자기 생겼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사실 이게 생성형 모델과 튜닝과 이런 거에 굉장히 큰 사실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창발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생겼다. 어떤 규모가 지나가니까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형질이 생겼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이거는 사실 저 위 다음 세미나 아니, 다음에서 쓰시는 거 잠깐 제가 가져왔는데 그래도 파라미터 규모로 보면 특정 지점에도 좀 많이 있는 경향들을 사실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으로 이제 대생성의 시대가 왔고 개인이 튜닝이 가능하고 어떤 뭐 작은 조직이나 단체로 이런 것들이 가능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되게 여러 가지 능력들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컨택트 러닝 참관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모델이 커지니까 보통 양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으면 적당히 해상도를 좀 낮추는 거죠. 원래는 보통 과학 계산에서는 64비트 정도를 사용했고 일반적인 컴퓨터 계산 32비트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딥러닝이 되니까 한 19비트 정도 써도 돼 라고 한 게 엔비디아의 주장이었고요. 다른 많은 것들이 보다 보니까 16비트 정도 써도 되겠다. 근데 모델이 커지고 학습이 잘 되니까 8비트를 써도 되네, 혹은 7비트를 써도 되네. 이런 약간 주장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학계는 더 느리겠다라는 거 같고, 그러면 그냥 우리 4비트를 써보자, 8비트를 써보자. 이런 실험적인 혹은 좀 경험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성공을 했고, 그러면서 이런 학습과 튜닝에 필요한 자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양자화는 지금 다 설명하기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예전에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양자랑 연구의 영역이었고 캘리브레이션, 그러니까 보정하는 과정이 항상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모델이 한 11년쯤 되니까 11년쯤 되니까 컬리브레이션 안 해도 양자화가 되네. 굉장히 신기한 건데 이것도 전 창궐이라고 보고요. 최근에 나온 좀 논문 중에서는 아니 비트도 필요 없다. 1비트로 마이너스 0, 1만 표시해도 LLM이 어느 정도 성립을 하더라.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갑자기 세상이 바뀐 건 아니고요. 그냥 모델이 굉장히 많은 돈과 데이터와 규모로 잘 학습이 됐을 때 잠깐 발생하는 증상이다. 증상이라고 이상한가요? 현상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 프리 트레이닝을 해서 처음부터 모델 학습한다고 하면 16비트도 부족하고 18비트도 부족하고 19비트도 부족하고 상황을 하나하나 다 보면서 올리고 내리고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전부 다 현재 공개된 모델이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들어갔고 이상하게 잘 되는 어떤 현상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건 요즘에 좀 이야기가 많은, 지금 LLM을 가장 빨리 서빙한다고 매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카드가 필요하지만 그런 스타트업의 카드 한 장이고요. 또 하나는 보통 게임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4090 LLM도 많이 사용하죠. 그 카드의 어떤 연산 스펙을 좀 나눠봤습니다. 근데 보면 저희가 간단히 생각하면 비트를 내리면 8비트를 4비트 내리면 2배 빨라질까? 16비트를 8비트는 2배 빨라질까? 요거는 이제 장치의 구조에 따라 좀 다르고 얼마나 개수를 배치하는 좀 다르겠지만 사실 2배가 아닌 거죠. 네. 정밀도가 반이 줄어 8배가 빨라질 수도 있고 구성에 따라 16배가 빨라질 수도 있고 하드웨어 만들기가 좀 편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잘 만들어진 LLM을 튜닝하는데, 잘 만들어진 어떤 영상 모델 이미지와 튜닝하는 데 한해서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좀 줄이고 작은 규모로 튜닝이 가능해졌다. 이게 사실 이 튜닝 시대를 여는 약간 키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팀의 개발자 한 분이 이제 메인으로 만드시는 파이토치 옵티마이저 오픈소스 잠깐 홍보 겸. 거기서 보면 이제 이런 것들 올라옵니다. 사실 LMM을 튜닝하는데 가장 많이 좀 비용이 들어가는 컴퓨팅 리소스도 있지만 결국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 중에서도 옵티마이저라고 부르는 LMM의 여러 파라미터들의 어떤 다음에 어디로 얼마나 변화를 시킬지, 얼마나 가중치를 조정할지, 이게 LMM 그 파라미터가 더 많이 먹습니다. 15배 정도 먹고요. 근데 그것도 8비트로 내려도 되더라, 4비트로 내려도 되더라.
굉장히 신비한 현상이죠. 하지만 이거 파인 튜닝에서 잘 안 됩니다. 파인 튜닝에서만 좀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A백이 아니어도 어떤 모델을 튜닝할 수 있거나 혹은 A백이 아니어도 H백이 아니어도 모델을 서빙할 수 있는 그런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모든 걸 해결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트레이닝 아직도 어려운 문제고 그런 굉장히 좀 연산의 이득이나 갑자기 양자가 잘 되는 것들은 잘 웰 디파인의 모델 한두 개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게 잘 퍼져 있을 뿐이다. 그리고 사실 요즘에 보면 DPO도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 잘 만들어진 GPT-4의 데이터를 다시 학습하는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연쇄 제공을 일으키면서 갑자기 1년이 지났더니 이런 세상이 좀 열렸다. 이걸 재밌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 라틴 계열이 아닌 소수 언어는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 프리 트레이닝 한다면 요거 좀 다른데 계산마다 다를 텐데요. 제 생각에는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 들 것 같고 한 번도 실패 안 하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을 하면 뭐 클라우드 비용만 쓰면 이동안 나올 것 같고 정말 조금의 파라미터 한 0.1%만 고친다. 그리고 뭐 스타일을 제어하겠다. 이러면 한 2만 원. 그러니까 뭐 럼팟이라는 클라우드 쓰면 한 2~3시간 빌리면 되겠죠. 그 정도로 이런 스케일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고 있다. 사실 2억과 2만 원 상당히 큰 차이잖아요. 이런 것도 좀 주요 사건인 것 같고요. 사실 요 뒷부분을 저희가 다른 세션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서 좀 짧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뭐 프리 트레이닝 있을 거고요. 거기서 어떤 스페시픽하게 파인 튜닝하는 것들, 피드백 주는 것들, 아니 거기서 뭐 좀 더 RAG 같은 컨텍스트 러닝을 더 활용하거나 퓨샷을 하거나 파인 튜닝 자체를 좀 더 많이 해서 뭔가 다운스트림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것들 이런 방식들이 존재를 하고 뭐 여기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겠지만 대부분 요 형태입니다. 근데 이게 점점 레시피처럼 좀 가고 있어요. 이 스텝은 뭐 한 1회 폭을 돌리고 다음엔 또 여기를 몇 번 돌리고 몇 번 돌리면 잘 나옵니다. 좀 많이 속단지 같죠. 근데 실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체 파라미터를 바꾸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일부 예전에 많이 하던 모델 일부를 좀 다른 쪽으로 프리즈하고 모델 일부만 수정하는 그런 방법도 존재할 거고 사실 이거는 모델의 성능보다는 운영과 개발에 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오픈 AI가 커스텀해주는 것도 뭐 프리픽스 튜닝이나 그런 형태가 아닐까 이런 속으로 많이 좀 주장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보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 논문이 나온 지는 3년 정도 됐고요. 지금은 잘 안 쓰거나 관심이 없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사실 모델 자체를 튜닝할 때 생각을 한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워낙 규모가 컸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한글을 예를 들어 토큰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뭐 영어로 대답해달라는 뭐 의도를 전달하고 싶다. 근데 사람의 의도보다는 더 크고 강력하고 명확한 지침을 주고 싶다. 그러면 그냥 토큰 자체를 학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글보다 영어로 출력하라는 의도를 주고 싶으면 영어를 출력하는 의도를 가진 토큰을 한 연속 15개를 입력하면 더 잘 되더라. 이거 사실 어디선가 회사에서 쓰고 있는 방법이긴 해요. 그런 방법들 아주 유효하고 별도의 그냥 좀 하이퍼 네트워크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토큰을 만드는 네트워크를 붙여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입력한 일부 문장은 다른 좀 토크나이저나 벡터를 집어넣는 거죠. 외부에 메일 테이블을 쓰거나 사실 이게 행성형 모델이 되면서 다 멀티 모델이 되고 있고 여러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미지 생성기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사람이 다 텍스트로 뭔가 입력하기 어려우니까 일부 토큰을 그냥 10개, 20개, 30개 정도 배치를 하고 그 토큰들의 시퀀스만 학습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러니까 여러 베리에이션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실제 모델 파인 튜닝하고 혹은 조정해서 사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좀 하고 있고 이게 좀 흔히 이야기 많이 하시는 로라 같은 계열은 그것과 좀 다릅니다. 모델 자체를 튜닝하는데 거기다 어떤 매트릭스 패터라이제이션을 사용하거나 그래서 약간의 어댑터와 델타 값을 좀 주는 거죠. 그래서 모델 전체는 좀 수정하지 않지만 약간씩 분포를 수정할 수 있고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고 혹은 하나의 GPU에서 100개 이상의 모델을 서빙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꽤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파인 튜닝 이야기도 하고 튜닝 이야기도 했는데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어. 실제로 뭐 재밌는 일도 많이 있었고 성과도 많이 났는데 아직 세상의 문제를 좀 많이 해결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기법들을 많이 좀 고민도 하시고 실제 산업계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생성 모델 자체가 뭐 근본적으로 볼 때 가장 최선의 선택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모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디코딩을 할 때 그러니까 토큰을 생성 AI한테 어떤 답을 만들려고 할 때 어떤 템퍼리처도 주기도 하고 항상 1등을 고르는 그리다니까 욕심 있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는 거죠. 그러면 말이 좀 짧아지고 품질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혹은 랜덤의 어떤 효과에 의해서 2등이나 3등의 후보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이 매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아직 특별한 답은 없다. 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좀 4순위로 골라낸 토큰이 우연으로 골려졌으면 잘 나왔다. 근데 사실과 달랐다고 하면 바로 거짓말이 되는 거고 흔히 말하는 할루시네이션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모델에게 아까 말한 그런 완전히 솥단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뭐 정확한 사실적 추론과 사실관계와 논리적 추론 능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모델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 GPT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작년 말에 버전이 바뀌면서 3.5가 한국어 등급이 확 떨어진 지점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수십 조, 수백 조라는 가치를 가진 기업들을 제어하기 어려운데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럼 여러 좀 대안들이 좀 필요했고 그 중에 하나로 RAG라는 검색 증강 생성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다음 발표 장표책 하나 가져왔는데 그래도 여기서 말하는 결국에 LLM이 잘할 수 있는 일은 지식보단 추론에 좀 더 가깝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람이라고 지금 인터넷을 잘 사용하고 있고 오픈북으로 시험을 보는 사람 같은 거죠. 그러면 실제로 검색 증강 생성을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어떤 프라이빗한 지식들이 존재하고 그걸 보통 인코더라고 부르는 모델을 통해서 사실 뭐 지금 인코더 같진 않습니다. 실제 디코더를 많이 쓰니까 어떻게 벡터라는 어떤 공간에 뿌려서 투영을 하게 되고 그걸 벡터 서치 엔진 혹은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적합한 벡터를 가져오고 그 원본 청크, 원본 데이터를 다시 LLM에 집어넣어서 프롬프트에 퀴샷을 주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면 된다. 사실 이게 1년 전에도 있었고 2년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튜닝의 기법들, 인베딩 모델의 어떤 발달 그리고 시장에도 실제 좀 어려움을 가진 페인 포인트들이 섞이면서 갑자기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근데 뜯어보면 이게 조금 좀 딥하게 갈 수도 있고 제 저번 작년 발표기도 한데 이런 텍스트 인베딩에 대해서 의미적 유사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비슷하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걸 질문과 답변에 쓰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좀 어려운 과정이고요. 그리고 어떤 단어나 문서에 대한 것들도 좀 어렵고 또 지식의 어떤 그래프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날리지 베이스가 있을 수 있고 그런 확실한 사실관계 등과의 어떤 앙상블이나 같이 사용이 굉장히 어렵더라. 그리고 저희가 봐야 되는 문서가 굉장히 지식이 좋은 지식일 수 있습니다. 위키에 공신력 있는 지식이라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뉴스의 시의 적절성이 높은 최신 정보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반영하는 건 매우 어렵다. 근데 이건 LLM으로 해결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며 이 LLM을 둘러싼 굉장히 모든 환경이 고도화돼야 되고 비싸지고 중요해지고 100배, 1000배 중요해졌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요. 심지어 데이터의 접근 제한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모든 걸 뭐 배운 LLM이 있다고 해보죠. 그럼 이거는 모든 직군이 이 LLM을 다 쓸 수 있어야 될까요? 예를 들어 회계를 하시는 분의 봐야 될 RAG 범위 혹은 재무에 같은 거죠. 네, 그쪽 범위 뭐 전략을 보는 분의 범위 다를 겁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 콘텍스트와 접근제와 범위와 인덱스까지 해야 되는 거죠. 또 굉장히 또 어려운 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LLM이 추론할 재료를 주는 일이다. 근데 일단 저희는 그냥 회사니까 저희도 이쪽을 좀 잘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연계된 발표가 하나 있는데 현재 이 인베딩 옛날에 베어 많이 사용했는데 매시브 텍스트 인베딩 이 벤치마크를 보면 성능이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전 이게 제가 눈을 뜨고 있을 때 50점을 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67점까지 올라갔죠. 근데 그건 사실 정말 많은 데이터를 잘 부었으면 매트릭 러닝을 통해서 잘 정말 공간을 나눴고 사실 인베딩 자체 캐파시티가 커진 게 큽니다.
오픈 AI도 계속 1500차원 혹은 700차원의 인베딩 벡터만 주다가 요즘에 다뭐 미스트랄 베이스나 LLM 베이스 인베딩 모델을 좀 간격적으로 내놓기 시작하면서 3000, 4000차원 이상 차원을 지원하고 있고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동안 전 인류가 인베딩 차원을 높이면 좋은데 왜 안 썼을까요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정보를 채우지 못했어요. 그냥 적당한 어떤 피처들 거기다 20차원이면 끝났고 100차원 이상 올라가는 인베딩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덴스하고 정보량이 많다면 그러니까 중요하게 잘 학습된 인베딩이라면 잘 됐었겠죠. 아니요, 잘 안 됐습니다. 이건 그냥 LLM에 따라서 데이터도 많이 생성이 되고 그냥 모델 규모 자체도 올리고 엄청난 투자가 됐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일이긴 해요. 근데 갑자기 이야기를 왜 드리냐? 인베딩 상수가 높아지면서 상용으로 사용하는 벡터 엔진들의 어떤 근사 기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동작을 안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위에도 실험을 하나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아마 3시쯤에 이게 4000차원에 한 10만 개쯤 되면은 리콜이 갑자기 0.5쯤 떨어지는 알고리즘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건 자체는 사실 그냥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자연의 그냥 차원의 저주 때문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 저희가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그 안에 딱 붙여서 불을 하나 그렸습니다. 2차원이면은 한 그 면적의 그 원이 한 60% 정도 차지할 거예요. 3차원이면 한 50, 4차원이면 30, 20, 10 떨어지다가 한 10차원쯤 가면 한 10,0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공간에 딱 붙어있는 구가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상위 차원, 높은 차원에서를 감각적으로 혹은 저희가 인지를 거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원의 저주 자체는 뭐 그냥 차원이 높아지면 모든 점들과 모든 공간 간의 거리가 다 비슷해진다는데 사실 이거는 인베딩을 높게 쓰면 어렵게도 만들고 그걸 인덱싱하거나 어떤 알고리즘 근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좀 문제를 주게 됩니다. 사실 예를 들면 뭐 양자 내성화모도 사실 이런 인베딩에서 공간을 조각으로 맞춰 찾아가기 어렵다는 걸 기인하고 있고요. 여튼 어려운 문제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잠깐 유튜브 하나 가져왔는데 이런 양상이 됩니다. 고차원이 되면 우리가 이걸 정말 벡터를 공간상에 놓고 나눌 수 있을까? 잘 이해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LLM 파인튠은 되게 좋고 장밋빛이고 많은 걸 해결하고 있었는데 RAG가 또 많은 걸 해결했습니다. 근데 또 RAG를 파다 보니까 이 딥러닝을 통한 검색 자체, 검색 증강 생성 자체가 LLM보다 더 어렵거나 비용이 비싸지거나 하는 지점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또 굉장히 열린 문제로 또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RAG용 모델을 그냥 파인튜닝에 출시하는 업체들도 있고 오리온 같은 경우 있고 보면 모델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모델이 갖고 있는 상식과 상반되는 내용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원래는 가위가 뭐 주먹에 진다고 하죠. 그걸 반대로 얘기해주면 모델이 작으면 그걸 부정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룰을 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RAG를 쓰더라도 뭐 뒤에 좀 얘기할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더라고요. ICL, 그러니까 인컨텍스트 러닝이 잘 되는 말을 잘 듣는, 그러니까 지식의 수용성도 좋고 적당히 거의 비슷한 도메인의 사전의 지식도 가지고 있으면서 컨텍스트 길이도 길어야겠죠. 그리고 뭐 여러 도메인 데이터도 있어야 되면 또 그 도메인에 특화한 좀 인베딩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베딩 모델 인덱싱을 좀 돕기 위한 저희 뭐 가상모델 생성이라는 이런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생성 모델도 필요하고 아까 얘기 드렸던 프리딕트 튜닝도 필요하고 뭐 피튜닝 뭐 그런 토큰을 만지면서 또 RAG 계속 하다 보면 토큰 수가 계속 좀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걸로 좀 모델에게 압축시킬 수 없을까? 사람의 언어로 쓰면 한 2000자인데 벡터로 압축하면 100자일 수 있죠. 근데 결국 그걸 하면 회사의 비용, API 비용은 10분의 1, 20분의 1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검색을 해보니까 전통적인 검색 엔진도 필요한 거예요. 전통적인 검색 엔진 쓰면 쓸수록 토큰 숫자를 줄일 수 있고 리콜에서 이제 작은 탑을 골랐을 때 리콜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해결할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죠. 이게.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많은 게 바뀌었는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게 제 1년의 약간 감상이고요. 이거 저희 실험 결과기도 하고 그리고 오픈 AI도 잘 못하고 있는 모델이 바뀔 때마다 모든 결과가 바뀌는 말도 안 되는 그걸 또 어떻게 시스템에서 받아들이며 서비스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이것도 상당히 열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것들을 보여줬는데 해결할 문제가 더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이렇게 발표를 마칠 것 같고요. 네, 보건 2024에서 여러분 환영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